지금 롯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전 앞으로 이제 롯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할 거고, 최대한 자동화, 무인화를 할 텐데, 이 기업이 거기서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고 있고요. 뿐만 있으면 또 이제 배당 시즌이 와요. 배당을 노리고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좀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 한두 달은 배당주에 지금 투자를 하고, 배당이 나오기 직전, 배당이 이제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날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매도를 하시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관이나 큰 손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고 하면 다 거기를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또 그러다가 또 큰 손실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박도환 투자자님께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유튜브 출연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출연을 했죠. 생각을 좀 고치고 다르게 다시 나온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수십 분의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드렸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이제 계좌가 이제 너무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저를 이제 잘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분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때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었었고, 제가 이제 달란트나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그때 강력하게 제가 경고를 드렸었어요.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때 강력하게 경고를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때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이 저를 이제 비난하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었고요. 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년 지나서 이제 그런 대부분의 주식들이 3분의 1 토막이 났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좀 인생이 망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지금의 사태를 전 예견을 했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듣는 이유는 단순하죠.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야. 어떤 오르는 자산을 내가 정보를 듣고 그걸 매수를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축구를 하면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우승을 하려면 공격이 화려한 팀보다는 반드시 수비가 강해야 돼요. 수비가 강한 팀이 꼭 이제 우승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이제 갈락티코 이제 정책을 펴지면 각 분야의 최고의 이제 인기 스타들을 영입을 했어요. 근데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슈퍼스타들이 왔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수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돈 벌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맨날 오르는 게 뭘까만 쫓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사기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 2차 전지 광풍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런 걸 당하는 게 이런 안 좋은 주식을 보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걸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뭐 무서운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지 아무도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빨리 한시라도 탈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별하는 그렇죠.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깡통신 사업 진짜였네. 2차 전지 AI 사업 한다더니 31%는 아무런 이제 결과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일종의 이제 사기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바이오가 핫할 땐 바이오로 해먹고, 2차 전지가 핫할 때 2차 전지로 해먹고요. 이런 것들. 결국 실체가 없는, 대부분이 그냥 실체가 없는 회사들일 뿐이거든요. 저는 이제 금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만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자, 몽골에서 이제 그 회사 말대로 이제 리튬, 정말 싸고 좋은
그런 고품질의 리튬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면 루트가 어떻게 될까요? 루트는 단순하죠. 여기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배로 이렇게 들어오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게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배로 들어오던가, 이런 두 가지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량이 이제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량의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죠? 신발이 보이죠? 신발. 그리고 뭐 PVC용 발포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발 밑창 만든 회사예요. 지금 SK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이 회사가 배터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 회사가 SK온이 지금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수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SK의 알짜 이제 사업인 SK ENS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붙여주는 것까지 단행을 했고요. 그 정도로 이 배터리라는 게 정말 이제 만들기 수율 잡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신발 밑창 만드는 기업이 2차 전지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몽골에 이제 가서 리튬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를 보시면 보통 이제 한 2010년대부터 보면 이익 수준이 거의 한 5억, 30억, 37억, 뭐 한 7억,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그냥 회사예요, 그냥.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보실 때 이 회사의 본업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신발 밑창 만드는 이런 사업은 거의 지금 중국한테 거의 지금 밀려서 고사 직전이겠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미래 비전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의 지금 매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죠, 지금.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330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600억. 지금 이익이 지금 급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회사는 근데 놀랍게도 시총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거의 2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27,900원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시총이 1조 2천억이 넘어요. 아직도. 자, 1조 2천억이라는 시총이 이제 합리화 되려면 제 기준에서는 최소 회사가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이익이 500억 이상은 나줘야 돼요. 최소. 근데 이 회사는 어떻다? 적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뭐 겨우 막 몇 억 단위로 벌던 그런 신발 밑창 만드는 회사였다. 이런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이거 보시면 저희 이제 거래량을 이제 보세요. 이 거래량을. 지금까지 역사에 없던 엄청난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그러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막 무섭게 올랐네요. 자, 7,000원에서 20만 원까지 이게 몇 배가 오른 거예요, 도대체. 거의 한 250배가 오른 거예요, 거의. 최근에 이제 이 금량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건강 악화를 사유로 사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직하기 직전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전량 다 팔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삼성 SDI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금량이 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그런 스토리를 짰었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건강 악화돼 이건 아무도 모르죠. 네. 왜 나갔는지.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기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거에 희망을 거시면 안 되고요.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대기업 SK도 지금 배터리가 제대로 지금 양산이 안 돼서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이런 일개 중소기업이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그걸 성공한다. 그럼 포스코가 지금 리튬을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그걸 개발하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포스코나 LG그룹 왜 그 몽골 가서 리튬 기업 개발 안 했을까요?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의 지금 리튬 수요처인데 중국 기업들은 그러면 왜 몽골 가서 리튬 개발 안 할까요? 심지어 여긴 바로 붙어 있잖아요. 중국은 몽골에서. 단순히 네. 기사나 주가만 보고 믿지 말고 네.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또 사실관계는 꼭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욕심에 치우치다 보면 그리고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좀 상식적인 면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항상 주가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식당을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당이 작년에 이제 매출 5억에
순이익이 1억을 남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내가 이 식당을 얼마에 인수한 게 적정할까? 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터무니없이 시총이 비싼데도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사도 되냐? 너무 비싼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판단을 하시지 않고 이런 바람잡이들의 이야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자신이 보유한 소중한 그런 재산들을 날리는 게 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에코프로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에코프로도 저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의 문제는 뭐죠? 가장 큰 문제는 에코프로는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한 알짜 돈 버는 사업들을 모조리 다 상장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터리얼스 뭐 계속 앞으로 그럼 이 회사는 결국 페이퍼 회사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알짜 사업들을 다 이제 상장시켜 나가는 거는 결국 이 밑에 자회사들 지분 가치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지분 가치는 말 그대로 페이퍼의 가치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가 실제로 회사의 가치는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돈이 얼마가 유입이 되느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주회사는 실제로 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렇게 되면. 이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받아야지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산이 그게 다른 점이에요. 두산 자체 사업을 하잖아요. 두산전자란 알짜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근데 에코프로는 자체적으로 이제 돈 버는 사업들을 모조리 다 상장을 시켜버리고. 그럼 이 회사는 실제 벌어들인 수 있는 돈은 이 자회사들의 배당 수익일 뿐인데 지금 2차전지 업황이 어떻죠? 엄청 안 좋죠. 네. 그러니까 배당커녕 적자 마이너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회사의 가치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여기까지 이 밑으로 전 떨어질 거라고 봐요. 분할 전에 15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만 원에서 8만 원가 어쩌죠? 굉장히 싸 보이죠, 이 회사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갔었다가는 큰일 난다. 빨리 탈출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을 구별하기 위해서 꼭 그 기업을 볼 때 펀더멘털에서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만은 아무리 귀찮고 뭐 시간이 없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요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바로. 지배주주 순이익.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에코프로 BM을 볼게요. 왜 지배주주 순이익을 봐야 되냐면 에코프로 BM도 실제 그 재무제표에 찍히는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달라요. 그 이유는 이게 지분법으로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 합작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분이 거의 50대 50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합작 회사에서 이익이 만약에 한 1,000억이 났다고 하면 실제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500억 500억씩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영업이익만 봐서는 네, 영업이익은 거기 많이 뻥튀기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셔서 이걸 근거로 좀 가치를 계산하시는 게 적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PER이 20 넘어가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PER이 20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 사이클 사업이에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우리나라는 결국 사이클 산업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의 실적이 망가진다고요. 이런 사이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멀티플이 10 이상으로는 계속 평가를 못 받았던 거예요. 이게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 해도 15, 20, 특히 20을 넘어간다?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나쁜 주식에,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좋은 회사가 너무나 비싸지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주식을 고르지 않도록 이런 지배주주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 멀티플 20이 넘어간다는 걸 가능한 좀 배제하시고 보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하고 주가는 조금 분리해서 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결국 우리 주식 투자하는 뭐죠? 주식으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저 에코프로가 제가 나쁜 회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좋은 회사가 맞아요. 하지만 저 주식을 150만 원에 잡으신 분은 나쁜 주식을 사게 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3분의 1 토막도 더 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님이 주식을 보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통과한 주식들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풀이 적은 거예요, 저는. 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집중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 깐깐한 그 기준에 통과되는 계속 거르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깐깐한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링 하시는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제 집중 투자를 하지만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되는 그런 주식들을 계속 매일매일 관찰을 하고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해 몇 개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시네요. 그럼요. 롯데이노베이트라고 이게 지금 회사명을 바꿨는데 이제 롯데정보통신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롯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전 앞으로 이제 롯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할 거고 최대한 자동화, 무인화를 할 텐데 이 기업이 거기서 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관찰을 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서 대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31만 원 선에서. 여기서는 이제 대바닥이 나왔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길게 이제 패닉셀 한번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잡아 올렸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트가 아주 좋아 보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도 대주주 요건이 50억으로 많이 높여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12월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는 12월 28일 기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때 좀 매수하시면 단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50억 기준에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무려 67조나 되다 보니까 지금 큰 돈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50억 넘어가신 분들은 올해 이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일부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실 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주식들은 이런 괜찮은 주식들은 좀 12월 28일 매수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고 보니까. 두산도 정말 수주도 많이 따고 정말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조정의 시간이 또 오게 되는 거고. 네. 이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연말이 이제 벌써 11월 말이 됐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또 이제 배당 시즌이 와요. 배당을 노리고 외국인 자금이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주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배당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벌써 11월 다 갖고 이제 12월 이제 다음 주면 12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은 이런 거를 탁 집어서 좀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이 보면 삼성화재, SK텔레콤, KT 다 뭐죠? 배당주예요, 배당주. 예. 그래서 전 두산도 두산 본주보다 우선주가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 한두 달은. 배당주에 지금 투자를 하고, 배당이 나오기 직전, 배당이 이제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날이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매도를 하시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이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일상인데요. 사실 오를 땐 괜찮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표님만의 멘탈을 지키는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적은 누구죠? 외국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분들 멘탈 터트리기 전문가들이에요. 계속 이걸 주식을 계속 흔들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에 초조해, 이런 공포에 부정적인 이제 이런 주식을 못 가지고 가게 하도록 그런 거 멘탈을 터트리는 얘네들은 완전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또 무기가 있죠. 공매도를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급락을 막 시키면 그럼 여러분들이 못 버티게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기관 투자자나 이런 애들은 매 분기마다 이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단기 이익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이제 급락도 시켜서 물량도 뺏고 막 이런 거 올라간 주식을 더 위로 못 쫓아오게 더 보내고 막 이런 플레이들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우리는 누가 뭘 하지 않잖아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 있어도 그냥 내 마음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과 관련된 제가 시를 한 번씩 쓰거든요. 산책을 자주 다녀요, 저는. 항상 이제 매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온갖 인간들의 이제 탐욕, 공포 이런 것들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도 좀 씻어내는 저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갈대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이제 이런 창작 시가 있는데 한번 그걸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투자의 뿌리. 갈대는 매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줄기를 지탱하는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매일 주가의 변동폭을 보며 마음이 흔들린다. 바람은 투자자들을 쓰러뜨릴 것처럼 맹렬히 불어오지만 이 바람 또한 지나갈 뿐이다. 세상의 변화와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란다. 그것이 투자의 뿌리이다. 예. 너무 멋진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바람은 또 세차게 불어오죠. 막 네. 두산 막 5%씩 빠지고 네. 바라보고 있으면은 평가액만 보면 막 수억씩 까이잖아요. 네.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갈 때도 똑같잖아요. 갈 때도 오늘은 막 북풍이 불었다가 서풍이 불었다가 막 이런 그 바람에 의해서 막 계속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갈대가 쓰러지지 않는 그 중심에는 이 깊숙이 박혀 있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뿌리. 우리 투자자들도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 바람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이 내 마음이 쓰러지지 않게 이 굳건히 잡아줄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업의 성장, 이 세상의 혁신. 그거에 내가 투자하는 이 기업의 기술이 그걸 동참하고 있다. 내가 이 회사 동참한다. 그게 이제 내가 학습하고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되면 내 마음에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 이 믿음이 바로 내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된다. 뿌리.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그걸 이해하시고 계속 이거를 계속 되뇌어야 돼요. 이게 쉽게 한두 번 내가 그냥 어떤 전문가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것이 절대 안 돼요. 내가 학습하고 이게 일종의 수양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런 것들을 하면 아무리 세찬 외풍이 불어도 그 바람에 태풍에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걸 기회 삼아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투자로 또 성공할 수 있는 것. 네. 이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정말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달려오셔서 또 좋은 시까지 읊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계속 되뇌이시고 제가 이제 좀 게으른 투자자라서 잘 블로그 같은 거 유튜브 잘 관리는 안 하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이제 올려요.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시도 한 번씩 써서 제 블로그도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정보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